안녕하세요, 속보요입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의 시간이네요. 테슬라의 시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내용은 오늘 아침에 제가 모닝 라이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크로와 관련된 걸 쭉 점검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늘 아침마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가장 오랜 시간 머물러 있던 것이 그리드 쪽이다. 그러니까 다들 탐욕스럽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S&P 500 주가의 장기 흐름을 살펴보면 20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도 위협받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200일선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일단은 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어제 있었던 중요한 변화는 달러 인덱스의 되돌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어제 이제 일본 재무상이 외환시장에 구두 개입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혀지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달러도 7, 8월에 있었던 고점 수준에서 한번 조정, 그리고 엔화도 한번 조정,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3% 올랐는데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그리고 트럼프가 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혹은 비트코인 말고 없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ETF도 소개해 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정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재무부의 자금 조달 계획서가 발표되고요. 어떻게 국채 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30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정부 부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인텔, 아마존처럼 빅테크의 실적이 다음 주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 실적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연말까지 미국 주식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금요일에는 미국 고용보고서와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는 원래 매달 첫날 나오고요. 고용보고서는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데, 하필이면 11월에는 첫 번째 금요일이 1일이어서 이 두 중요한 지표가 모두 발표되는 것이 다음 주 금요일에 일정이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요? 테슬라가 어제 22% 급등했습니다.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속보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도이치뱅크에서는 4분기 전망이 도이치뱅크와 시장 예상을 모두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긍정적일 거라고 봤다는 거죠. 반면에 골드만삭스에서는 목표가를 250불로 상향 조정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중립 등급을 유지한 이유는 아니야. 일론 머스크 말처럼 그렇게까지 잘 되진 않을 거야 라고 보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서비스나우나 램 리서치 같은 회사들의 주가 흐름도 저희가 점검해 놨으니까 매일마다 이렇게 모닝을 통해 점검해 드리고 있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그냥요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벌써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어제 기준으로 260불입니다. 그럼 260불이면 이제 거의 한 70배 이상의 그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간다고? 어떻게 더 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테슬라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모건 스탠리의 전망에 보면 500불 논리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500불을 아주 긍정적인 상황에서 테슬라가 500불까지도 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제가 7월 달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0불까지 가려면 도대체 얼마나 가야 돼? 그래야 여기서 테슬라가 2배 갈 텐데 500불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전기차의 가치가 20%, 에너지의 가치가 18%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테슬라를 보고 있는 모든 가치는 전체 500불 중에서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가 보고 있는 500불 논리는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제 로보택시의 가능성, 그리고 네트워크 서비스 매출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율주행, 그리고 AI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됐든 뭐든 해서 서비스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회사가 돼야 테슬라가 애플처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이야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7월 15일에는 제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연합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해서 트럼프에게 총까지 쐈을까라는 그런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좀 이야기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붙은 이유는 로보택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길 바라는 것 아닐까. 그리고 트럼프가 실제로 테슬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규제 완화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그냥 뭐 이미 규제를 많이 풀어버려서 많은 로보택시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모이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사실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바일 혁명 시대가 진행되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빅테크들의 기업 가치가 생겼는데, 이 기업 가치가 16조 달러, 17조 달러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AI 시대에는 도대체 얼마나 큰 기업 가치가 생겨날까 생각해보면 적어도 17조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는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20조, 30조 이렇게 된다면 사실 지금 현재 미국의 GDP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 AI 이거 아무한테나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근데 얘네 둘이 힘을 합친다고? 요런 거를 싫어하는 것 아닐까라는 그냥 음모론적인 상상을 했던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30일에는 테슬라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주가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산업, 수비, 공격, 그리고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표를 지금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 테슬라를 이야기했고, 그 내용의 주제는 테슬라의 주가 히스토리, 그리고 이제 테슬라 주가가 그 당시에 올랐던 이유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고, 그 키워드는 중국의 자동차 회사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테슬라는 비용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가 잘 정리해 놓은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은 제가 오늘만 또 무료로 잠깐 공개해 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소개해드린 영상이죠. 골드만삭스가 미국 주식 성장 끝라고 했지만, 이 제목은, 썸네일은 골드만삭스지만 내용은 세계화고요. 마지막 결론은 테슬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 주식이 비싼데 소수의 종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수의 종목이 계속해서 20%씩 성장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화의 양상이 새로운 세계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물건, 물질, 상품과 같은 유형 자산이 움직이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서비스, 클라우드, 컨텐츠와 같은 무형 자산이 움직이고 있는 시대로 바뀌었고, 그것을 지금 미국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빅테크가 성장한 거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이건 무조건 AI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모바일 혁명 시대에는 피처폰이, 지금은 전기차라면 스마트폰은 자율주행이 되는 전기차라는 거고요. 피처폰이 로봇이라면 스마트폰은 AI가 들어간 로봇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할 수 있는 건 사실 테슬라밖에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지사항은요, 다음 주에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크립토 퀀트의 주기영 대표님과 함께 비트코인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흥미롭게도 주제가 비트코인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크립토 퀀트의 주기영 대표님은 사실 블룸버그 뉴스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분이고요. 비트코인이 어디에 있는지 주소를 찾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분인데, 이분이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시는데 가져온 주제가 주인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어가지고 너무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서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테슬라 주주분들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